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광글라스와 이테크 건설의 M&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왜 이 딜이 흥미로운 딜인지, 왜 저희가 주목할 만한 딜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거래에 참여하는 3개의 주요 회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삼광글라스는 상장사이고요. 시총 1,300억 정도이고 유리와 캔 사업을 주로 영위를 합니다. 특히 유리 부분에서는 글라스락이라는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고요. 또 기타 부분에서 석탄을 트레이딩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일감몰아주기랑 의혹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회사는 이테크 건설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상장사고 시총 한 2,300억 정도, 최근 이제 기준이고요. 이 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회사가 이제 가장 흥미로운데, 이 회사는 비상장입니다. 군장에너지인데, 이 회사는 한 2, 3년 전부터 IPO가 계속 얘기가 되던 회사예요. 그래서 가치가 1조 원에서 심지어 한 2조 원까지도 얘기가 나오던 매우 가치가 높은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왜 가치가 높냐면은 발전소를 하는데, 이 타입이 바이오 혼소 발전소예요. 그래서 석탄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돈을 벌 수 있고, 또 바이오 혼소는 신재생 에너지에 또 포함이 돼가지고 REC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돈을 일반적인 발전소보다 훨씬 많이 버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또 군장 에너지는 이 SMG 에너지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SMG 에너지 여기 지배구조 최하단에 있는데, 이 회사가 역시나 바이오 혼소 발전소를 영위하는데 좀 환경 문제나 그 REC 크레딧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좀 공사가 지연됐다가 작년부터 공사가 이제 재개돼서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광글라스 그룹의 지배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삼광글라스가 상장 회사로 아까 보셨듯이 지배구조 최상단에 영업지주사 같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삼광글라스가 이테크 건설의 지분 30% 정도, 군장에너지의 지분 25%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이테크 건설도 역시나 상장사로서 군장에너지의 지분을 거의 50% 가까이 이제 들고 있는 그런 지배구조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삼광글라스 혹은 이테크 건설 투자자들은 이 군장 에너지의 가치가 워낙 높고 또 회사가 IPO를 한다고 몇 번 그런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IPO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이죠. 2주 만에 코스피가 30% 하락하는 시장 혼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급격히 빠지는 상황에서 3월 18일 날 회사가 분할 합병을 공시합니다. 다들 IPO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분할 합병이 공시가 된 것이죠. 이 기습 공시의 주요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3월 18일 날 공시가 되었고 5월 14일 날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서 이 분할 합병 딜을 이제 주주 투표에 맡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주주 명부 폐쇄일이 4월 2일이기 때문에 이미 명부는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이 딜이 발표되자마자 바로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설립이 돼서 그 소액주주들의 불만 사항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언론에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가 주요 불만 사항인데, 첫 번째는 그 오너 일가가 삼광글라스 그룹의 오너 일가가 승계 구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주주들에게 불리한 배로 합병을 결정했다. 그러니까 승계에 이 딜이 지금 활용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안 그래도 이 회사 주가가 5년간 많이 이제 떨어졌거든요. 근데 떨어진 상황에서도 코로나19로 더욱더 주가가 안 좋아진 상황에 그때의 기존 시가를 적용해서 이 딜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 불만을 주요 제기를 했습니다. 회사의 답변은, 첫 번째는 3일 회계법인이 이 딜의 계산을 이 합병 비율이 공평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 이게 좀 핵심적인 주장이고요. 나중에 이 내용은 또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회사가 임의로 결정한 게 아니라 제3자의 회계법인의 그 계산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승계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회사는 펼치게 되는 것이죠. 소액주주 말고도 다양한 다른 주체들이 이 딜에 문제 제기를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파트가 경제개혁연대에서 보도자료를 이제 공시를 했어요. 경제개혁연대에서 삼광글라스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서 세 가지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소액주주들의 주장과 똑같습니다. 지배주주들의 자녀들에게 유리하도록 삼광글라스 합병 비율을 낮게 책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승계에 이 딜이 활용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한 얘기는 분할 합병을 할 때 그 평가 가격을 이제 활용을 하잖아요. 그 가격을 할 때 주주들에게 유리하게 하려면은 당연히 높은 가격을 활용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지금 자산가치와 기준시가 두 가지가 활용될 수 있는데 자산가치보다 기준시가가 더 작단 말이죠. 근데 기준시가를 굳이 활용을 해서 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 부분을 분할해서 합병하지 않고 좀 특이하게 이 구조가 좀 복잡하거든요. 삼광글라스는 영업 부분을 비상장으로 분할시키고 이테크는 투자 부분을 비상장으로 분할시켜서 이 비율을 좀 특이한 방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 문제 제기를 한 곳이 D&H 투자자문이라는 곳이 주주서원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주서원을 이제 공개를 했고요. 저희 발송한 이 서한의 내용을 한번 보니까 첫 번째로는 D&H가 및 주주들이 이제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가 발표한 M&A 거래가 주주 가치를 크게 훼손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일 회계법인의 평가 의견서를 참고하여 계산할 경우 삼광글래스 주당 가치가 81,000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실제 거래에서 활용된 가격은 26,000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괴리가 지금 굉장히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병 비율을 조정을 요청한다. 그러니까 이 26,000원을 쓰지 말고 뭐 81,000원인지 모르겠지만 좀 더 높은 가격을 써서 합병 비율을 계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공개 주주 서한을 쓴다던가 주주 권리를 행사하면서 이게 해외 행동주의 펀드들처럼 주주 권리를 적극 행사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주 서한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가끔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은 D&H 투자자문이 미국 PCAOB에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특이한 게 이게 한국에 있는 상장사들이 M&A 딜을 진행하는 건데 왜 미국에 있는 이 단체에 문제를 제기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니까 이 PCAOB는 미국에 있는 회계감독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D&H가 문제를 제기한 거는 이 M&A 거래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3일 회계법인이 작성한 평가 의견서 여기에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한 거예요. 아까 전에 저희가 회사가 이제 주장이 그런 거였죠. 이 딜은 3일 회계법인이 작성을 해준 평가 의견서로 했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D&H 투자자문은 이 평가 의견서 자체에 지금 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딜이 공정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PCAOB가 어떤 권한이 있는지 좀 살펴보니까 이런 또 기사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2018년에 미국의 PCAOB와 금감원이 같이 뭐 안진, 삼정 이런 회계부문들의 공동 검사를 실시했다. 그래서 그 근거는 2007년에 미국 PCAOB와 공동 검사 양해각서 체결을 따른 후속 조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13개 회계법인이 PCAOB에 등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역시나 이 3일 회계법인도 미국의 PCAOB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금감원이나 그 PCAOB에서 이런 규제를 받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사에 나온 게 교보생명도 보니까 최근에 이제 FI 투자자들과 좀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안진 회계법인을 뭐 PCAOB에 고발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이 회계법인의 이런 평가 의견서에 그런 합리적인 거를 또 검토해 줄 수 있는 미국에 있는 제3자가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 경제개혁연대, 투자자문 같은 곳들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가장 아무래도 한국이기 때문에 정점은 이 금감원의 개입이 되겠죠. 그래서 2020년 4월 9일 날 공시가 나온 건데요.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금감원에서. 근데 이 정확한 내용은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어제 이제 3월 23일 날 이제 공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M&A 일정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5월 14일 날 임시주총을 해서 딜을 이제 빨리 이때 끝내려고 했는데 7월로 한 2달 가까이 이게 미뤄졌어요. 주총 자체가. 그러면서 이 합병 거래 자체도 8월 달로 상당히 이제 미뤄진 거죠. 한번 종합을 해보면은 보통 한국에서 일어나는 상당수의 M&A들은 조용히 이제 지나가거든요. 사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도 인터파크나 한국제지나 뭐 이런 회사들이 현재 M&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거래는 지금 뭐 소액주주부터 기관 투자자, 심지어 금감원까지 이렇게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하면서 또 M&A 일정이 실제로 연기되는 것까지 이 결과에 지금 현재 도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상당히 그런 의혹들이 좀 일리가 어느 정도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섹션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 분할 합병 구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보면서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